오늘 삼성전자가 7%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삼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 많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크게 빠지면서 사이드카까지 걸렸고 삼성전자도 25만원 선까지 내려앉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강하게 올라가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뒤집힌 겁니다. 그럼 삼성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이건 삼성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파란불 보시느라 마음 무거우셨을 텐데 그럴수록 오늘 밤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상황을 정리해 보셔야 해요. 오늘은 이 하락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럴 때 내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보시면 내일 시장을 훨씬 편한 마음으로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같이 보시죠.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급락은 삼성전자가 나빠져서 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밖에서 날아온 충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하고 이란 사이 협상이 틀어지면서 중동이 불안해졌어요. 그러니 기름값이 확 뛰었고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걱정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 금리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금리가 이렇게 튀면 위험한 자산에 있던 돈이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도 어젯밤에 7%, 8%씩 다 같이 내렸어요. 우리 SK하이닉스도 오늘 9%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늘 그렇지만 삼성 실적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전 세계 돈이 잠깐 몸을 사린 거고 그 파도에 삼성도 같이 출렁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는 참 든든하고 건재한 회사인 건 변함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삼성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어제 삼성이 20조 원짜리 빚을 한 번에 갚아버렸잖아요. 고간에 쌓인 현금이 190조에 달하고 연구개발에는 상반기에만 27조를 쏟아부어서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이게 다 하루 전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7% 빠졌다고 해서 이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부실한 회사로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회사는 어제 그대로예요. 바뀐 건 회사가 아니라 밖에서 불어온 바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가가 빠진 거랑 회사가 나빠진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오늘처럼 회사는 멀쩡한데 바깥 충격으로 가격만 빠지는 걸 가려내야 비로소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삼성은 미래에 또 돈을 걸었어요. 오늘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광주 사업장에 2,400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짓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뭘 만드냐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냉각 장비를 만듭니다.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게 열을 엄청 뿜어내거든요. 이걸 물로 식히는 핵심 장비를 삼성이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분야 세계 1등이 되겠다는 목표까지 내걸었고요. 특히 이 냉각 장비라는 게 요즘 AI 기업들의 최대 골칫거리라 정말로 삼성이 이 분야에서 1등을 잡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주가에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이 이렇게 빠진 게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삼성 주가 하락을 두고 회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기대가 컸던 자리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큰 펀드들이 규정 따라 기계적으로 비중을 덜어내는 그런 수급 문제로 보고 있어요. 회사의 진짜 힘, 그러니까 실적을 만드는 체력은 그대로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삼성 주가가 회사 가치에 비해 너무 싸게 눌려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중요한 게 바로 다음 주에 삼성 주가를 완전히 다시 볼 사건이 하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새벽 인공지능 칩 1등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예요. 왜 이게 삼성한테 중요하냐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을 많이 팔수록 거기 반드시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는 부품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이 HBM의 다음 세대인 HBM4를 엔비디아에 넣으려고 승부를 걸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이 세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잡고 내년 이 부문 매출이 2배 넘게 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미국하고 이란 때문에 주가가 밀렸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는 삼성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격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 큰 그림을 같이 보셔야 해요. 그런데 이 HBM4라는 게임이 이번엔 삼성한테 특히 유리하게 짜여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는 어디서 사든 똑같은 규격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새 제품부터는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칩 안에 직접 설계해 넣는
맞춤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려면 메모리만 잘 만들어선 안 되고 반도체를 설계하고 위탁 생산하는 능력까지 다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걸 한 회사 안에서 전부 하는 곳이 전 세계에서 삼성 하나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그 원스톱 강점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 삼성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다음 주부터 펼쳐질 큰 게임에서 삼성은 남들이 갖지 못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대형 수주, 자사주 소각 같은 얘기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건 덤이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는 20조가 넘는 빚을 한 번에 갚았고 연구비 쏟아붓고 다음 주엔 승부처까지 마련하고 있어요. 펀더멘탈이 훌륭하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것도 외부 요인이라는 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이 외부 요인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오늘 내 계좌를 열어보면 시퍼렇게 물들어 있잖아요. 이 괴리감이 사람을 제일 미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회사가 멀쩡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당장 오늘 내 손에 든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내 주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좋은 회사라는 믿음만으로는 오늘 물든 계좌가 안 풀립니다. 던지자니 이 좋은 걸 바닥에 버리는 것 같고 붙들자니 더 빠질까 무섭고 담자니 지금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 삼성 좋은 회사다 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내 평단이 어디냐에 따라 오늘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이죠. 물론 물려 계신 분, 여유 있는 분, 신용 쓰신 분이 대응 방법이 다 달라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입에 발린 달콤한 말, 위로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잇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면은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이제 막 관심 갖기 시작한 분도 서 있는 자리는 저마다 다르시죠.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기억하실 건 딱 하나예요.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바깥 불안의 가격이 흔들린 거라면 그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내 계좌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늘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재주가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이니까요. 내일 이 충격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제가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하루 마무리하실 때 이 채널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 급락이 어디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는지를 짚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